옛날 한양에는 흑검이라는 살수 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칼솜씨는 귀신과 같아서 흑검에게 찍힌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주검이 되곤 했지요. 흑검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밤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 길거리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나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원. 이 사람아, 조용히 하게나. 포졸들도 그들을 겁낸다고 하지 않나. 흑검은 매일 밤 한양의 저작거리를 피로 물들였고 그 칼부림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어느새 고관대작들조차 흑검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한양 근처 흑검의 소굴에는 이호라는 젊은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검의 우두머리인 거모의 양자였지요. 이호야, 거모 어르신께서 문서고를 잘 지키라 명하셨다. 이호는 말없이 일어나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거모의 명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장소였습니다. 이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문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문갑이 제대로 닫혀있지가 않구나. 손을 뻗어 열어보니 그 안쪽에는 숨겨진 작은 서랍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래된 문서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뒤십 년 전이라 적힌 사건 기록과 내밀한 보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호는 천천히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이름 앞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포도대장 김홍의 집안이 멸문이라니. 한 포도대장이 흑검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 속에서 자신의 본명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포도대장 김홍의 아들이라고. 그날 밤 도륙된 포도대장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흑검으로 키운 이가 바로 그 집안을 멸문시킨 장본인 거모였다는 사실이 문서 속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존경했던 계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에 그는 눈을 감을 수도 편히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20해를 거두어 주신 분이 친부의 원수였다니 이 진실을 어찌 견뎌야 한단 말인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대감 습격이 예정되어 있거늘 도무지 혼란스러워 칼을 쥘 수가 없구나. 이호는 전날 밤 확인한 기록의 충격으로 오랜 시간 침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속이셨지. 내 아버지가 포도대장 김홍이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그가 바위 그늘 아래 멈춰 섰을 때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임 말단 살수인 열랑이었습니다. 열랑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호님, 이런 일은 시각에 어쩐 일이신가요? 내가 어찌 감히 내 걱정을 하는 것이냐. 너는 너의 일에나 신경 쓰거라. 이호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열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호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으신 듯하여 여쭙는 것이옵니다. 열랑은 다른 하급 살수들과는 달랐습니다. 갓 들어온 살수라기엔 그 태도가 당돌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명을 받아 내 속을 캐려 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제 어미께서 늘 이르시길 고통스러운 진실도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열랑이라 하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온통 혼란스러워 그 무엇도 확언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다만 지금은 들려줄 말이 없구나. 마음이 진정되시거든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열랑의 태도는 무례하거나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친절함과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호도 더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라.
열랑은 정중히 인사한 뒤 물러갔고 이호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이호는 열랑의 전원에 따라 살수들의 눈을 피해 헛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열랑이 와 있었습니다. 이호님,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내게 전할 말이 있다 하였지. 그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20년 전 포도대장 김홍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이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을 열랑이 먼저 꺼낸 까닭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내 입으로 말하느냐? 너는 대체 누구냐? 당시 김홍대장 댁에서 제 어미가 종으로 일했사옵니다. 이호는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다시 떠오르려 했습니다. 아는 바를 모두 말해 보거라. 대장께서는 흑검의 뿌리를 쫓고 계셨습니다. 대후에 고관대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지요.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검호의 손에 제거되신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호의 두 눈이 다시금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길러준 이가 바로 아비를 죽인 자였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홍대장 댁은 멸문되었고 어린 아들 하나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호님이셨지요. 이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열랑의 이야기는 이호가 검호의 문서고에서 직접 본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친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허나 이 길은 검호를 거스르는 위험한 길이다. 그래도 나와 함께할 수 있겠느냐? 옳은 일을 하는데 어찌 두려움을 내겠습니까? 비록 열랑의 신부는 하급 살수였으나 그 태도는 단아한 기품이 있었고 말에는 사려가 깊었습니다. 이호는 그런 열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호와 열랑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횡랑체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살수인 이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밤 이호는 검은 옷차림으로 한양의 외진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과거 포도청에서 김홍의 신복이었던 최행수를 미행하고 있었지요. 술에 취한 최행수가 주막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순간 열랑이 먼저 몸을 날렸습니다. 열랑이 소매 안에서 올가미 줄을 꺼내어 능숙하게 최행수의 발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줄은 정확히 그의 발목을 감쌌고 그의 몸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호님, 지금입니다. 이호는 순식간에 뛰쳐나가 단숨에 최행수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내가 예전 포도대장 김홍의 부하가 맞느냐? 살려주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네. 거짓을 말하면 혀부터 베일 것이다. 20년 전 포도대장 김홍의 죽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라. 이호의 눈빛은 서늘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최행수는 몸을 떨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대장께서는 무언가를 알아내셨다네. 흑검의 배후에 조정에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대장께서는 곧장 상소를 올리신다 하셨지. 바로 그날 밤 자객들이 대장 댁을 습격했다네. 이호는 두 손을 떨었습니다. 칼날 아래 쓰러진 부모, 불길에 휩싸인 집 최행수가 말한 진실은 이호의 흩어진 기억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지금껏 입을 닫고 살아왔단 말이냐? 일개사환이 무슨 힘이 있었겠나.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이라네. 제발 용서해 주시게. 이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흑검의 뒤를 봐주는 자, 그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정확히는 알지 못하네. 다만 대장께서 당시 이조정당을 의심하셨다네. 당시의 이조정랑은 지금의 좌상이 대감이었습니다.
이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틀림없느냐? 그렇다네. 대장께서 그 자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셨지. 조정을 지락펴락하는 좌상이 흑검과 내통하고 있었다니요. 두 사람은 최행수를 버려둔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허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김몽대장과 가까웠던 옛 동지들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점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하구나. 이제 남은 단서를 찾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살수들이 검술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오늘따라 주변 살수들의 시선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주고받다가 이호가 시선을 주면 곧바로 침묵했습니다. 그때 옛날부터 알고 지낸 취호가 다가왔습니다. 이호야, 괜한 소리를 하나 하마. 때로는 진실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편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거모 어르신께서 말이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구나. 걱정 마라. 내 칼은 무뎌지지 않았다. 그럼 다행이고. 이호는 태연한 말투로 응수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한편 열랑도 다른 여살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히 가까이 하지 마라. 요즘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더라. 누군가 몰래 보고 있다고 들었어. 열랑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이호와의 만남도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이호는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낌새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틈에 미세한 먼지 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서책을 숨겨둔 곳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군. 손을 댄 자는 칼을 아는 자야. 한편 열랑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요사이 그녀를 향한 시선은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불안감이 자꾸만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이호가 소굴을 나설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검호의 부장급 살수인 1호였습니다. 요즘 칼끝이 흐려진 게 아닌가? 거모 어르신께서도 자네를 걱정하시더군. 그저 작전 계획을 좀 생각했을 뿐이요. 생각이라. 검은 생각이 없는 법, 그저 뵐 뿐이지. 1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고맙소. 충고 새겨듣겠소이다. 2호는 웃으며 1호를 배웅했지만 웃고 있는 1호의 눈은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2호는 담장 옆 그늘진 곳을 지나던 중 나뭇잎 사이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1호와 하급 살수들의 대화였습니다. 열랑 그 계집을 잡을 준비는 다 되었겠지. 굳이 저 계집을 처리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계집이 이호와 뭔가를 꾸미고 있어. 그냥 놔두다간 내 앞길에 방해가 될 게야. 그저 하급 살수 계집인데 말입니다. 이호는 늘 눈의 가시였네. 놈을 치려면 격가지부터 먼저 끊어내야지. 그 말을 들은 2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열랑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헌데 2호가 본거지로 돌아오자 검호의 직속 부하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계주님께서 급히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실로 들어가시지요. 2호는 살수들에게 둘러싸여 내실로 향했습니다. 내실에는 검호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어딜 다녀온 것이냐? 2호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눈앞의 인물은 자신을 거두고 길러준 사부였으나 동시에 친부를 죽이고 가문을 멸한 원수였으니까요. 머리를 식히고자 바람을 쐬고 왔사옵니다. 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송골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호야.
내가 파헤치는 과거는 너 자신뿐 아니라 이 흑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 당장 그만두거라. 이호는 눈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너와 열랑의 관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계집은 수일 내에 처형될 것이다. 관아와 내통한 죄인으로 말이다. 이호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스승님, 열랑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입을 놀리는 것이냐. 흑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부하 살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이놈을 붙잡아 지하 내옥에 가두어라. 그러나 이호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간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어 부하 살수들과 맞섰습니다. 열랑을 건드린다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소. 비켜라. 이놈은 내가 상대하겠다. 검호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칼을 뽑아드니 내실 안에서 숨막히는 검투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칼은 번개처럼 부딪혔고 짧지만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허나 결국 검호가 한 발 빨랐습니다. 검호의 검이 벼락처럼 이호의 가슴을 스쳤고 그 일격에 이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릇은 크나 마음이 약해. 상처 입은 이호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 감금되었으나 마음은 이미 탈출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쇠창살 아래로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쪽지에는 열랑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허나 그녀의 어미가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쪽지일까? 그러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열랑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지요. 신기하게도 쇠창살이 열려 있었습니다. 검호가 속을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이호는 감시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호는 열랑의 어머니가 은거하는 도성 외곽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이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저는 이호라 합니다. 열랑과 함께 일하던 자입니다. 열랑의 어머니는 이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포도대장 김옥나리의 아드님이시옵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는 그 옛날 포도청에 몸담았던 다모였습니다. 20년 전 대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도대장 나리께서는 흑검의 뒤를 봐주는 자를 눈치채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조정랑, 지금의 좌상 이 대감이 있었지요. 혹시 그가 뭘 꾸미는지도 아십니까? 그들은 세자의 자리를 갈아치울 역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알아채신 나리께서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검호가 아버지를 그렇습니다. 검호가 김홍대장을 직접 배웠고 진실은 함께 묻혔습니다. 이호는 숨을 죽이고 열랑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죽기 직전 대장님께서는 모처에 유서와 비밀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북악산 기슭 예사당 뒤편 바위 아래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랑 어머니는 이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제 딸 열랑이를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호가 벌인 짓, 그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호는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산등성이를 갈랐습니다. 허나 이호는 험한 비탈을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검호는 내 스승이었고 아버지와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원수. 이 뒤틀린 인연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거모를 누구보다 따랐고 그의 검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꺾지 않고는 진실도 연랑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호는 마침내 사당 뒤편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을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종이에 싼 문서 뭉치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로군. 바로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인기척과 함께 취호와 살수들이 사방에서 이호를 포위했습니다. 이호야, 열랑이는 내일 처형된다.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이다. 너도 더는 발버둥 치지 말거라. 그리하여 이호는 흑검의 소굴로 다시 한번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호는 거모 앞에 무릎 꿇은 채 굳은 표정으로 스승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비 대신 길러 이 자리까지 올렸건만 결국 나를 거역하는구나. 이호야, 과거의 일을 파헤치려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려 하느냐. 과거는 제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제가 살아온 삶 또한 무의미해집니다. 그럼 너와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흑검은 그런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거모는 이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 제주껏 달아나 보아라. 거모는 살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호를 막아라. 살아서 돌아가게 하지는 마라. 이호가 담장 너머로 몸을 날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로였습니다. 이호, 거모 어르신께서 척살령을 내리셨다. 비켜라, 이로. 넌 이 일에 끼지 마라. 흑검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을 그냥 둘 수야 없지. 얘들아, 쳐라. 이로의 명령에 살수들이 달려들었지만 이호는 혼자서 그들 모두를 쓰러뜨렸습니다. 이호가 지쳐있는 틈을 타서 이로가 덤벼들었습니다. 누가 흑검 중 제일인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로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치밀했습니다. 이호는 정면으로 받아쳤지만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이호는 이로의 칼에 옆구리를 깊게 베이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이호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면서 죽도록 해라. 이로는 비웃음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이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열랑을 구해야만 해. 이호는 입은 타들어가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강인한 팔로 그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왔다. 이제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야. 그는 의식을 잃은 이호를 아는 채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호가 눈을 떴을 때는 산속의 어느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정성껏 치료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지? 그때 문이 열리며 백의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어서 이 약을 들거라. 이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백의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구하신 것이옵니까? 나는 본디 너에 붙인 기몽 대장의 의형제였다. 그날 밤 기몽이 살해되고 나서 나는 이름을 버리고 복수할 때를 기다려왔다. 백의객은 20년이나 산속에서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 아이를 지켜주리라 맹세했었지.
하지만 내가 흑검에 들었다는 소식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백의객은 이호에게 약탕기를 건네며 말을 맺었습니다. 허나, 드디어 때가 되었다. 너를 살린 것도 분명 내 아비의 뜻을 잊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겠지. 며칠 뒤 열랑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에 이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호는 백의객과 함께 열랑의 작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열랑. 면목이 없구나. 지켜주지 못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호는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백의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의객은 이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랑이라는 아이의 한을 잊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탱할 새로운 검이 되어 줄 것이다. 이후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호는 백의객의 지도 아래 믿기 어려울 만큼 무시무시한 검수를 익혔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졌고 눈빛은 칼끝처럼 맑고 차가워졌습니다. 이젠 때가 다 되었구나. 나머지는 내 손에 달렸다. 이호는 고개를 숙인 채 팔자루를 굳게 쥐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노라, 더는 잃지 않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며 암자를 내려갔습니다. 한편 검은 장막 아래에서 검호와 흑검의 일당은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 뒤로 좌상 이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도다. 이 썩은 궁궐을 뒤엎을 시간이. 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흑검의 수장이 된 이로는 비수 같은 눈으로 좌상을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피바람이 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렴, 그래야지. 피 없이는 옥자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그날 밤 흑검의 살수들은 궁궐 주변에 매복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어둠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목덜미에 피를 흘릴 틈도 없이 쓰러졌고 또 다른 병사들마저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검의 궁궐 습격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궁 깊은 처소에는 이미 피바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상의 곁엔 단 3명의 호위 무사만이 남아있었고 흑검의 살수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불충한 무리들을 벌할 충신이 정녕 없단 말이냐? 주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와를 깨고 백의객이 뛰어들었고 그 뒤를 따라 이호가 뛰어들었습니다. 묵은 원한을 이제야 갚는구나. 각오하거라, 흑검. 그 외침과 함께 백의객의 검이 번갯불처럼 번뜩였고 흑검의 살수들이 차례차례 베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노쇠한 기색 없이 날랬습니다. 이호는 그대로 마당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로가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직 은원이 남지 않았는가? 그때 내 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두 사람은 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검을 뽑아들고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호는 3년간 백의객 아래에서 갈고 닦은 검을 펼쳤고 이로는 흑검의 매서운 검법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열합도 되지 않아 이호의 검이 이로의 가슴을 갈라버렸습니다. 이로는 검을 놓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전보다 검이 날카로워졌구나. 그때 검호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었는지 이 스승이 직접 확인해보마. 이호는 검을 높이 들었고 검호와의 1대1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은 처음엔 서로 닿지 않았으나 순식간에 수십 합의 기세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검호의 검이 이호의 몸을 갈랐습니다. 허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옆에서 나타난 이호가 검호를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나를
나를 넘을 자가 결국 나타났구나. 이호야. 좋은 검이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거모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호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은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잘 가십시오. 이로써 아버지의 원수. 갚았습니다. 남은 것은 좌상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못들 하느냐, 흑검. 어서 저놈을 베어라. 당장 베어. 그러나 흑검의 살수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검을 들지 않았고 마치 한 몸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취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뒤에 선 흑검 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든 살수들이 천천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거모를 이긴 자는 흑검의 새로운 주인이다. 그러니 이제 이호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요. 좌상은 얼굴이 새하여졌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에 걸친 영모는 무너졌고 나라를 뒤엎으려던 야심은 그 자리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주상은 이호를 불러들였습니다. 근정전뜰에는 조정 대신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뻔하였도다. 부친 김홍 대장의 누명을 벗기고 그 공적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호는 감격하여 엎드렸습니다. 또한 새로 금군대장 자리를 그대에게 맡기고자 한다. 그러나 이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폐하의 은혜. 감히 잊지 않겠사오나? 더는 검을 잡을 뜻이 없사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알겠다. 그리하여 이호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그는 깊은 산속에 은거했습니다. 그는 열랑의 무덤을 정성껏 가꾸며 나날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은 그의 눈은 늘 젖어 있었고 입가엔 말없는 그리움이 맴돌았습니다. 열랑. 그곳에서는 행복하느냐? 그날도 이호는 산책을 나섰다가 나뭇가지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 처녀가 숲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로 이리도 슬피 우시오? 부모님께서 간악한 사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허나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이호는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찌하여 이리도 억울한 일이 끊이질 않는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허리에 찬 검집을 풀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검을 다시 빼어야겠소? 갑시다, 아씨.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호는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팔도 곳곳에 그가 나타나 억울한 이들을 구하였고 악인을 만나면 용서 없이 그 검을 휘둘렀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 한양에는 흑검이라는 살수 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칼솜씨는 귀신과 같아서 흑검에게 찍힌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주검이 되곤 했지요. 흑검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밤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 길거리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나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원. 이 사람아, 조용히 하게나. 포졸들도 그들을 겁낸다고 하지 않나. 흑검은 매일 밤 한양의 저작거리를 피로 물들였고 그 칼부림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어느새 고관대작들조차 흑검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한양 근처 흑검의 소굴에는 이호라는 젊은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검의 우두머리인 거모의 양자였지요. 이호야, 거모 어르신께서 문서고를 잘 지키라 명하셨다. 이호는 말없이 일어나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거모의 명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장소였습니다. 이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문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문갑이 제대로 닫혀있지가 않구나. 손을 뻗어 열어보니 그 안쪽에는 숨겨진 작은 서랍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래된 문서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뒤10년 전이라 적힌 사건 기록과 내밀한 보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호는 천천히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이름 앞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포도대장 김홍의 집안이 멸문이라니. 한 포도대장이 흑검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 속에서 자신의 본명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포도대장 김홍의 아들이라고. 그날 밤 도륙된 포도대장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흑검으로 키운 이가 바로 그 집안을 멸문시킨 장본인 거모였다는 사실이 문서 속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존경했던 계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에 그는 눈을 감을 수도 편히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20해를 거두어 주신 분이 친부의 원수였다니. 이 진실을 어찌 견뎌야 한단 말인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대감 습격이 예정되어 있거늘 도무지 혼란스러워 칼을 쥘 수가 없구나. 이호는 전날 밤 확인한 기록의 충격으로 오랜 시간 침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속이셨지. 내 아버지가 포도대장 김홍이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그가 바위 그늘 아래 멈춰 섰을 때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임 말단 살수인 열랑이었습니다. 열랑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호님, 이런 일은 시각에 어쩐 일이신가요? 내가 어찌 감히 내 걱정을 하는 것이냐. 너는 너의 일에나 신경 쓰거라. 이호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열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호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으신 듯하여 여쭙는 것이옵니다. 열랑은 다른 하급 살수들과는 달랐습니다. 갓 들어온 살수라기엔 그 태도가 당돌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명을 받아 내 속을 캐려 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제 어미께서 늘 이르시길 고통스러운 진실도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열랑이라 하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온통 혼란스러워 그 무엇도 확언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다만 지금은 들려줄 말이 없구나. 마음이 진정되시거든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열랑의 태도는 무례하거나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친절함과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호도 더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라. 열랑은 정중히 인사한 뒤 물러갔고 이호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이호는 열랑의 전원에 따라 살수들의 눈을 피해 헛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열랑이 와 있었습니다. 이호님,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내게 전할 말이 있다 하였지. 그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20년 전 포도대장 김홍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이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을 열랑이 먼저 꺼낸 까닭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내 입으로 말하느냐? 너는 대체 누구냐? 당시 김홍대장 댁에서 제 어미가 종으로 일했사옵니다. 이호는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다시 떠오르려 했습니다. 아는 바를 모두 말해보거라. 대장께서는 흑검의 뿌리를 쫓고 계셨습니다. 대후에 고관대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지요.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검호의 손에 제거되신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호의 두 눈이 다시금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길러준 이가 바로 아비를 죽인 자였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홍 대장 댁은 멸문되었고 어린 아들 하나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호님이셨지요. 이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열랑의 이야기는 이호가 검호의 문서고에서 직접 본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친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허나 이 길은 검호를 거스르는 위험한 길이다. 그래도 나와 함께할 수 있겠느냐? 옳은 일을 하는데 어찌 두려움을 내겠습니까? 비록 열랑의 신부는 하급살수였으나 그 태도는 단아한 기품이 있었고 말에는 사려가 깊었습니다. 이호는 그런 열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호와 열랑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횡랑체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살수인 이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밤 이호는 검은 옷차림으로 한양의 외진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과거 포도청에서 김홍의 신복이었던 최행수를 미행하고 있었지요. 술에 취한 최행수가 주막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순간 열랑이 먼저 몸을 날렸습니다. 열랑이 소매 안에서 올가미 줄을 꺼내어 능숙하게 최행수의 발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줄은 정확히 그의 발목을 감쌌고 그의 몸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호님, 지금입니다. 이호는 순식간에 뛰쳐나가 단숨에 최행수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내가 예전 포도대장 김홍의 부하가 맞느냐? 살려주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네. 거짓을 말하면 혀부터 베일 것이다. 20년 전 포도대장 김홍의 죽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라. 이호의 눈빛은 서늘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최행수는 몸을 떨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대장께서는 무언가를 알아내셨다네. 흑검의 배후에 조정에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대장께서는 곧장 상소를 올리신다 하셨지. 바로 그날 밤 자객들이 대장 댁을 습격했다네. 이호는 두 손을 떨었습니다. 칼날 아래 쓰러진 부모, 불길에 휩싸인 집 최행수가 말한 진실은 이호의 흩어진 기억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지금껏 입을 닫고 살아왔단 말이냐? 일개사환이 무슨 힘이 있었겠나.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이라네. 제발 용서해 주시게. 이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흑검의 뒤를 봐주는 자, 그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정확히는 알지 못하네. 다만 대장께서 당시 이조정당을 의심하셨다네. 당시의 이조정랑은 지금의 좌상이 대감이었습니다. 이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틀림없느냐? 그렇다네. 대장께서 그 자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셨지. 조정을 지락펴락하는 좌상이 흑검과 내통하고 있었다니요. 두 사람은 최행수를 버려둔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허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김몽 대장과 가까웠던 옛 동지들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점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하구나. 이제 남은 단서를 찾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살수들이 검술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오늘따라 주변 살수들의 시선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주고받다가 이호가 시선을 주면 곧바로 침묵했습니다. 그때 옛날부터 알고 지낸 취호가 다가왔습니다. 이호야, 괜한 소리를 하나 하마.
때로는 진실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편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거모 어르신께서 말이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구나. 걱정 마라. 내 칼은 무뎌지지 않았다. 그럼 다행이고. 이호는 태연한 말투로 응수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한편 열랑도 다른 여살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히 가까이 하지 마라. 요즘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더라. 누군가 몰래 보고 있다고 들었어. 열랑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이호와의 만남도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이호는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낌새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틈에 미세한 먼지 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서책을 숨겨둔 곳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군. 손을 댄 자는 칼을 아는 자야. 한편 열랑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요사이 그녀를 향한 시선은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불안감이 자꾸만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이호가 소굴을 나설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검호의 부장급 살수인 1호였습니다. 요즘 칼끝이 흐려진 게 아닌가? 거모 어르신께서도 자네를 걱정하시더군. 그저 작전 계획을 좀 생각했을 뿐이요. 생각이라. 검은 생각이 없는 법, 그저 뵐 뿐이지. 1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고맙소. 충고 새겨듣겠소이다. 2호는 웃으며 1호를 배웅했지만 웃고 있는 1호의 눈은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2호는 담장 옆 그늘진 곳을 지나던 중 나뭇잎 사이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1호와 하급 살수들의 대화였습니다. 열랑 그 계집을 잡을 준비는 다 되었겠지. 굳이 저 계집을 처리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계집이 이호와 뭔가를 꾸미고 있어. 그냥 놔두다간 내 앞길에 방해가 될 게야. 그저 하급 살수 계집인데 말입니다. 이호는 늘 눈의 가시였네. 놈을 치려면 격가지부터 먼저 끊어내야지. 그 말을 들은 2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열랑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헌데 2호가 본거지로 돌아오자 검호의 직속 부하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계주님께서 급히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실로 들어가시지요. 2호는 살수들에게 둘러싸여 내실로 향했습니다. 내실에는 검호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어딜 다녀온 것이냐? 2호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눈앞의 인물은 자신을 거두고 길러준 사부였으나 동시에 친부를 죽이고 가문을 멸한 원수였으니까요. 머리를 식히고자 바람을 쐬고 왔사옵니다. 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송골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호야. 내가 파헤치는 과거는 너 자신뿐 아니라 이 흑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 당장 그만두거라. 2호는 눈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너와 열랑의 관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계집은 수일 내에 처형될 것이다. 관아와 내통한 죄인으로 말이다. 2호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스승님. 열랑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입을 놀리는 것이냐. 흑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부하 살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이놈을 붙잡아 지하 내옥에 가두어라. 그러나 2호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간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들어 부하 살수들과 맞섰습니다. 열랑을 건드린다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소. 비켜라. 이놈은 내가 상대하겠다. 거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칼을 뽑아드니 내실 안에서 숨막히는 검투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칼은 번개처럼 부딪혔고 짧지만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허나 결국 검호가 한 발 빨랐습니다. 검호의 검이 벼락처럼 이호의 가슴을 스쳤고 그 일격에 이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릇은 크나 마음이 약해. 상처 입은 이호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 감금되었으나 마음은 이미 탈출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쇠창살 아래로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쪽지에는 열랑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허나 그녀의 어미가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쪽지일까? 그러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열랑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지요. 신기하게도 쇠창살이 열려 있었습니다. 검호가 소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이호는 감시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호는 열랑의 어머니가 은거하는 도성 외곽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이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저는 이호라 합니다. 열랑과 함께 일하던 자입니다. 열랑의 어머니는 이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포도대장 김옥나리의 아드님이시옵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는 그 옛날 포도청에 몸담았던 다모였습니다. 20년 전 대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도대장 나리께서는 흑검의 뒤를 봐주는 자를 눈치채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조정랑, 지금의 좌상 이 대감이 있었지요. 혹시 그가 뭘 꾸미는지도 아십니까? 그들은 세자의 자리를 갈아치울 역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알아채신 나리께서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검호가 아버지를 그렇습니다. 검호가 김홍대장을 직접 배웠고 진실은 함께 묻혔습니다. 이호는 숨을 죽이고 열랑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죽기 직전 대장님께서는 모처에 유서와 비밀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북악산 기슭 예사당 뒤편 바위 아래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랑 어머니는 이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제 딸 열랑이를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호가 벌인 짓, 그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호는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산등성이를 갈랐습니다. 허나 이호는 험한 비탈을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검호는 내 스승이었고 아버지와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원수. 이 뒤틀린 인연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검호를 누구보다 따랐고 그의 검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꺾지 않고는 진실도 열랑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호는 마침내 사당 뒤편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을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종이에 싼 문서 뭉치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로군. 바로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인기척과 함께 취호와 살수들이 사방에서 이호를 포위했습니다. 이호야, 열랑이는 내일 처형된다.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이다. 너도 더는 발버둥 치지 말 거라. 그리하여 이호는 흑검의 소굴로 다시 한번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호는 검호 앞에 무릎 꿇은 채 굳은 표정으로 스승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비 대신 길러 이 자리까지 올렸건만 결국 나를 거역하는구나. 이호야, 과거의 일을 파헤치려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려 하느냐? 과거는 제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제가 살아온 삶 또한 무의미해집니다. 그럼 너와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흑검은 그런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거무는 이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 제주껏 달아나 보아라. 거무는 살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호를 막아라. 살아서 돌아가게 하지는 마라. 이호가 담장 너머로 몸을 날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로였습니다. 이호, 거모 어르신께서 척살령을 내리셨다. 비켜라. 이로. 넌 이 일에 끼지 마라. 흑검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을 그냥 둘 수야 없지. 얘들아, 쳐라. 이로의 명령에 살수들이 달려들었지만 이호는 혼자서 그들 모두를 쓰러뜨렸습니다. 이호가 지쳐있는 틈을 타서 이로가 덤벼들었습니다. 누가 흑검 중 제일인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로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치밀했습니다. 이호는 정면으로 받아쳤지만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이호는 이로의 칼에 옆구리를 깊게 베이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이호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면서 죽도록 해라. 이로는 비웃음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이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연랑을 구해야만 해. 이호는 입은 타들어가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강인한 팔로 그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왔다. 이제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야. 그는 의식을 잃은 이호를 아는 채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호가 눈을 떴을 때는 산속의 어느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정성껏 치료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지? 그때 문이 열리며 백의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어서 이 약을 들거라. 이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백의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구하신 것이옵니까? 나는 본디 너의 부친 기몽 대장의 의형제였다. 그날 밤 기몽이 살해되고 나서 나는 이름을 버리고 복수할 때를 기다려왔다. 백의객은 20년이나 산속에서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 아이를 지켜주리라 맹세했었지. 하지만 내가 흑검에 들었다는 소식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백의객은 이호에게 약탕기를 건네며 말을 맺었습니다. 허나 드디어 때가 되었다. 너를 살린 것도 분명 내 아비의 뜻을 잊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겠지. 며칠 뒤 연랑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에 이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호는 백의객과 함께 연랑의 작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연랑. 면목이 없구나. 지켜주지 못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호는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백의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의객은 이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랑이라는 아이의 한을 잊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탱할 새로운 검이 되어 줄 것이다.
이후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호는 백익에게 지도 아래 믿기 어려울 만큼 무시무시한 검수를 익혔습니다.